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연결선 문제인 것 같아요. 영상 송출은 오늘 안 될 것 같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뭐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켰는데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오늘 원유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지는 며칠 됐죠 지금. 네. 그래서 거의 또 지난 바닥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레벨을 또 다시 터치를 하면서 하향 돌파할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은 제가 그냥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주제가 공통된 거예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전형적인 리세션에 대한 우려인 거죠. 아마 제가 연합인포맥스 네, 아마 한 2달 전쯤 나갔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장기금리 텀 프리미엄이 작년 이제 9월에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한 뒤부터 실제 텀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대로 장기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렇게 장기금리가 텀 프리미엄의 주도로 올라 있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연합인포맥스 나갔던 방송에서 보시면 지금은 아무도 리세션을 예상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리세션을 예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어리 하든 아니면 전형적인 리세션이라고 하면 디플레이션이겠죠. 디플레이셔너리 하든 어쨌든 리세션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권에 대해서 1월 15일이었나요? 약 한 달 전쯤 그 변곡점, 정말 그때 2년물 듀레이션에 대해서, 장기물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 단기적으로야 얼마든지 트레이딩 가능한 레인지로 왔지만 어쨌든 2년물 듀레이션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 왜냐면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 뭐 어떤 리세션적인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구나 라고 이제 시장이 다시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 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텀 프리미엄이 최근에 장기금리가 하락했어도 여전히 텀 프리미엄은 이상하게 꽤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장기 텀 프리미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에 하방 압박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유튜브에서 좀 다뤘을 거예요. 그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뭐 10년 10이어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게 언론에서는 자꾸 뭐 10년물 금리를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국채 발행 조작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장기물을 낮춘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해서 주가랑 이런 걸 계속 펌핑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자꾸 잘못 보도가 됐으나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지금 심지어 그때쯤에 베센트가 장기물을 별로 국채 발행할 때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만간, 이런 워딩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그걸로 다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서 뭔가 엄청 또 그 옐런이 했던 뭐 단기물만 발행해서 지출은 계속해서 쓰고 적자 지출은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돈을 쓰는 수단을 장기물은 발행 안 하고 단기물만 발행해서 그런 유사양적 완화를 해서 주가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저희가 마지막 라이브였을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라이브를 한 2주 전에 했나요? 3주 전에? 네, 2주 전에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라이브 지금도 오픈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그대로 보실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다, 지금 베센트가 한 10이어를 타겟팅 한다는 거는 그 옐런이 했던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장기금리가 낮아진다, 10년 금리를 낮아질 수 있는 진정한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써야 될 돈 안 쓰고 적자 지출을 정말로 뭐 그게 도찌가 됐던 재무부가 됐던 쓸데없는 거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적자 재정이 지금 GDP 대비 7%인 거를 GDP 대비 3%까지 줄일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겠다. 한마디로 부채의 총량 자체를 앞으로 늘리지 않겠다. 앞으로 오히려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쿠폰, 장기물이나 중기물, 쿠폰물을 동일하게 발행을 하더라도 지출의 총량, 적자 재정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총 부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미국의 부채를 건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쿠폰을 동일하게 발행해도 단기물, 빌스 발행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게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뒤로 그냥 넘기고 잠깐 뭐 조작을 해서 지금 10이어를 타겟팅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이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당장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채 자체를 건전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장기금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높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막 그 AI가 모든 생산성과 성장을 엄청나게 야기해 줄 거야 라고 했던 프라이싱을 자체로 잡아가면서 바이든 정권이 이제 적자 재정으로 해서 계속 돈을 썼잖아요. 그 적자 재정 자체가 주식의 성장 프라이싱을 올려준 건데 지금 그거를 긴축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10년물을 장기물 금리를 우리가 조작을 해서 발행을 안 해서 옐런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쓸 돈을 계속 쓰겠다가 아니고 빚내서 돈 자체를 안 쓰겠다라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로 미국의 부채, 미국의 국채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 당연히 높아지죠. 네. 미국의 부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 높아지죠. 네. 반대로 주식의 핵심적인 거는 멀티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일 핵심적인 게 성장이잖아요. 네. 주식을 프라이싱하는 성장에 대한 매력은 앞으로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 낮아지겠죠. 네. 물론 저는 트럼프가 워낙 그 실시간 바뀌는 성격이라 뭐 이제 주가가 진짜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 뭐 한 10%만 더 빠진다고 쳐봐도 과연 이걸 냅둘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커브가 정상화된 것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리세션도 전망하고 있고 굉장히 미국의 자산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에선 앞으로 이게 전개가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하게 전개될지 그냥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셔너리하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최근 며칠 나오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완전한 전형적인 리세션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심지어 금이나 이런 것도 초창기에는 다 빠지거든요. 네. 제가 금도 위험하다고 했고 오히려 저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굉장히 독립적인 자산이고 미국이 뭐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그걸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뭐 앞으로 우리 돈 덜 쓸 거야. 물론 원유라는 거는 그로스 성장에 대한 스케일 버블 먹은 장세거든요. 지금 최근의 장세는. 네. 원유는 당연히 성장이 둔화될 것 같으면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 때문에 현재 수요 공급 상관없이. 근데 지금까지 원유가 온갖 모든 것에 계속 다 타격을 받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하락의 초반도 원유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유동성을 빼내는 역할을 도우면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저점 뭐 고점 다 원유는 맞추고 막 실제 오레셋에서 투자도 잘했고 최근에 다시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 네. 최근 며칠의 흐름은 지금 예상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진입하고 난 뒤에 며칠에. 다만 그럼 지금부터는 일단 원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매크로는 전형적인 리세션, 전형적인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 그로스 스케일에 대한 두려움. 이걸로 모든 자산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특히 원유는 이번 이제 양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국의 양회가. 네. 원자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원자재도 그렇고 미국이 모든 걸 결정한다. 미국이 뭐 성장 진짜 베센트랑 트럼프 정권이 알고 보니 이게 진짜로 할 일을 하겠다는 거구나를 뒤늦게 시장도 이제 그 부분을 해석을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 성장 둔하니까 원유도 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양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레벨이라면 사실은 거의 제가 생각하는 큰 레인지의 바닥권에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한번 크게 조정이 왔다가 네. 지금 다시 또 전고점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네네. 저희 오레셋은 뭐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한 해칭도 돼 있고 뭐 또 중국 비중도 많고 워낙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꽤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조금 있죠. 예,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손실이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저희도 어떤 레벨이 정말로 내 이하로 내려가면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리 모든 실질 가격과 모든 뭐 이런 그 지표나 레시오로 봤을 때 원유가 너무 저렴하다. 그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정말 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니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는 늘 아니었고 실제로 원유가 반등을 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봐야 될 수 봐야 있을 되죠. 것 같아요. 네. 실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원유의 수급 자체는 엄청 타이트합니다. 다만 매번 어떤 그 레토릭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강해서 뭐 저기 연준이 또 긴축할 더 금리 하이어 포 롱고 할 거니까 그러면 또 원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온갖 거의 원유가 지금까지 사실은 학대를 받아 온 자산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좋다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한 자산 중에 유일하게 안 간 게 원유입니다. 지금 안 가고 있는 게. 근데 저는 그만큼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로 어떤 큰 변곡점 직전에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려해야 될 거는 과거의 바이든 정권 때 레짐을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최소한 그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진짜 부채를 줄이는 거를. 왜냐면 부채를 줄이더라도 TCJA 그 법인세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부채를 줄이고 나면 이걸 할 거야 라고 공약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또 다 지출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인세 연장은 기존에 했던 걸 연장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그걸 연장을 안 시켰으면 훨씬 더 재정 긴축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순위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법인세 연장이나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감면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최종적인 거는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는 도치가 한 실제 제가 면밀히 보니까 1트릴리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면. 최소한 확실한 거는 이거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들의 의도는 정말 진심이다. 이거를 제가 프루팅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그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진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성공하든 아니면 결국엔 재정 적자가 더 느는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진심인 걸 믿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시장은 한 발 앞서서 먼저 프런트 러닝을 하잖아요. 선제적으로 프라이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네. 다시 채권이 안전자산의 위치를 되찾고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부채가 건전해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주식이 빠지는데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현상이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장기 채권이 주식에 해칭이 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지금 이 현상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일단 원유가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크게 뛸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그 뷰는 동일한가요? 지금 어떤 큰 웨지 패턴의 거의 끝에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큰 웨지 패턴 끝에서 하단에서 이제 원유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건데 어떤 그게 뭐가 트리거가 되든 거기서 이게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면 원유는 정말로 현물 사이드나 실물 사이드에서 수급 미스매치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럼 크게 뛴다는 그 논리는 어떤 논리인 거예요? 지금 미국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쌤쌤이라고 치면은 쌤쌤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유가는 굉장히 복잡한 요인과 네. 독립적인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돼왔고 뭐 중국이 부양책을 하니까 늘어나니까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수요 공급으로 생각하면 원유는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백어데이션인 거예요. 커브가 백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재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 문제나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뭐 향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진짜 종전을 한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종전하면 러시아 유가가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겠네. 원유 급락하겠네. 네, 네. 이렇게도 생각을 네, 네. 하실 거예요. 네, 네. 원유가 지금까지 나올 때 제재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원유가 싸게 나왔나요? 아니면 같은 가격에 시장에서 같은 경쟁을 가격으로 다른 곳을 제재 때문에 훨씬 더 러시아는 낮은 가격으로 제재 때문에? 예, 네네네. 당연하죠. 네네. 근데 반대로 그 제재가 풀리면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가 팔까요? 아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캐펙스를 늘리지 못한 거, 에너지 회사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이어져 온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는 원유에 굉장히 큰 장기 상승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지금 단순하게 미국이 성장이 둔화할 건데 중국은 부양책하니까 쌤쌤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네. 일단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른 거 네. 얘기하시죠.